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한미경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김동연 회장은 벽을 짚으며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죠. 20년간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피아노가 다시 노래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선율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화재로 사라진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치던 바로 그 곡이었죠. 김준우는 형이 연주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석 달째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였어요. 한 번도 피아노를 쳐본 적 없다던 남자였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죽은 형의 곡을 완벽하게 연주하고 있었죠. 이 충격적인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일상 속 숨겨진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건 석 달 전 그 남자가 이 집 문을 두드린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석 달 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종현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29살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죠. 김동연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로 채용됐습니다. 이모 박영숙이 아침 식탁을 차리며 말했어요. 종현아, 떨리니? 조금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면접을 볼 때 집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이모는 조카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화재 현장 근처에서 기억을 잃은 채 떨고 있던 아이. 자기는 현이라며 반복해서 말하던 8살 그 아이가 이제 의젓한 청년이 됐어요. 종현은 블랙 세단을 몰고 강남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저택 앞에 차를 세웠어요. 현대식이면서도 고풍스러운 건물이었죠.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거실을 지나는 순간 종현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검은 표면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종현은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 오셨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정부 최순애였어요. 네, 오늘부터 운전 맡게 됐습니다. 다들 그래요. 저 피아노 처음 보면 멈춰 서더라고요. 순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저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사모님이 매일 직접 닦으시는데 우리는 건반 근처도 못 가요. 그 정도로요? 뭔가 사연이 있나 봐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쳤다는데. 20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피아노. 종현은 다시 피아노를 바라봤어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동연 회장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50대 중반의 정장 차림 남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엄격한 인상이었죠. 서종현 씨죠? 예,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은 종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금세 고개를 돌려 현관으로 향했죠. 출발하지. 종현은 회장을 따라 차로 향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본사로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회장을 보니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종현은 몰랐어요.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요.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종현은 매일 아침 저택으로 출근했어요. 회장을 회사에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다시 모셔오는 일이었죠.
단순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장을 회사에 내려드리고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서류를 가져오라는 지시 때문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미경 부인이었어요.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하얀 천으로 조심스럽게 피아노를 닦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요. 아, 기사님. 부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회장님, 서류 가지러 왔습니다. 서재는 2층 왼쪽이에요. 종현은 고개를 숙이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서재에서 서류를 챙겨 내려오는데 다시 거실을 지나야 했어요. 부인은 여전히 피아노를 닦고 있었습니다. 매일 닦으세요? 종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먼지가 쌓이면 안 되니까요. 부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건반 덮개 위를 천천히 쓸었어요. 그 손길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피아노네요. 고마워요. 예전엔 자주 쳤는데 이젠 안 쳐요. 왜요? 부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다시는 울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종현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부인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며칠 후 회장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김준우였어요. 20대 중반의 젊은 남성이었죠. 대학에서 음악이론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기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준우예요. 서종현입니다. 준우는 밝게 웃었어요. 아버지와는 달리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차에 타며 말했죠. 학교까지 부탁드려요. 오늘부터 제 수업 일정도 도와주시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준우가 말했어요. 기사님, 클래식 좋아하세요? 듣는 건 좋아합니다. 저도요. 아, 라디오 틀어도 될까요? 그러세요. 준우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피아노 선율이었죠. 종현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일정한 리듬이었어요. 백미러로 준우를 보니 그도 무릎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리듬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우가 웃으며 말했죠. 리듬이 똑같네요. 그러네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편안했어요. 종현은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종현은 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이 일상이 됐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죠. 어느 날 준우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기사님,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럴 것 같아서요. 저도 아메리카노만 마시거든요. 종현은 놀랐습니다. 자신도 다른 커피는 달아서 못 마셨거든요. 신기한 우연이었어요. 며칠 후 비가 내렸습니다. 준우가 차창을 조금 열었어요. 빗소리 좋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정말요? 대부분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싫어하던데. 저는 어릴 때부터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신기하네요. 공통점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회색을 좋아하는 것,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것, 아침형 인간인 것. 너무 많았어요. 기사님, 혹시 악몽 자주 꾸세요? 어느 날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요. 왜요? 저도 어릴 때부터 같은 꿈을 계속 꿔요. 불이 나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요. 깨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요. 종현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췄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꿈을 꿨거든요. 불길, 연기,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저도 가끔 그런 꿈 꿔요. 정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너무 많은 게 겹쳤습니다. 저녁 무렵 저택에서 가족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종현은 차고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준우가 나왔습니다. 기사님, 같이 드실래요?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준우의 고집에 못 이겨 종현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 부부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한미경 부인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종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죠. 회장이 종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시선이 묘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종현 씨, 준우랑 비슷한 점이 많다죠?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요? 모릅니다. 어릴 때 기억을 잃어서요. 부인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찰컥 소리가 식당에 울렸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몇 살 때였나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살 때였다고 들었습니다. 준우가 부모님을 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현은 왠지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장 부부가 종현을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조심스러워졌어요. 더 자주 말을 걸었고 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2달째 준우와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로 가는 길에 준우가 물었어요. 기사님, 언제부터 이모님 댁에서 사셨어요? 20년 전쯤이래요. 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 형도 20년 전 화재로 돌아가셨거든요. 몇 월이었는데요? 8월 중순쯤이요. 저도 한여름에 이모님이 저를 발견하셨대요.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우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형은 9살이었어요. 저는 6살이었고요. 형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기사님 같았을 것 같아요. 종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회장이 물었습니다. 종현 씨, 피아노는 칠 줄 아나? 아니요. 배운 적 없습니다. 이모님이 어디서 자네를 발견했다고 했나? 화재 현장 근처였대요. 기억을 잃은 채로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컵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족을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종현은 서류를 전달하러 저택에 왔어요. 거실을 지나는데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어요. 피아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만지고 싶으세요? 한미경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워서요. 괜찮아요. 가까이서 봐도 돼요. 부인이 피아노 옆으로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피아노를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 쳤죠. 돌아가신 아들분이요? 네. 화재 때 잃어버렸어요.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쇼팽의 녹턴 20번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에도요. 그 순간 종현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희미한 이미지였어요. 피아노 건반, 작은 손, 따뜻한 목소리. 괜찮으세요?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종현은 이마를 짚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움 같은 것이었죠.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장 가족 모두 외출한 오후였어요.
종현은 회장의 지시로 저택에 서류를 가지러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고요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정부 순애도 휴가를 떠났다고 했죠. 서류를 챙겨 내려오는데 거실의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검은 피아노를 비추고 있었어요. 종현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섰어요. 건반 덮개가 눈앞에 있었죠. 아무도 없잖아.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건반 덮개를 천천히 열었어요. 까닥. 작은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종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저 피아노 건반을 보는 것뿐인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건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차가운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피아노 의자를 당겨 앉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땅. 맑은 소리가 거실에 퍼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도, 미, 솔. 왼손이 저음을 받쳤습니다. 오른손이 선율을 그려냈어요. 쇼팽의 녹턴 20번.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알고 있었어요. 어느 건반을 눌러야 하는지,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하는지. 종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연주에 빠져들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아름답고 슬픈 멜로디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종현은 듣지 못했습니다. 음악에 빠져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행사가 일찍 끝났네요. 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 가족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복도를 걷던 그들이 멈췄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렸거든요. 한미경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동현 회장은 벽을 짚으며 몸을 지탱했어요.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눈을 감은 채 피아노를 치고 있는 종현을요. 마지막 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종현의 손가락이 건반에서 천천히 떨어졌어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떴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 쪽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종현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회장 부부와 준우가 거기 서 있었죠. 한미경 부인은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동현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종현을 바라봤어요. 준우는 입을 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현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삐걱 소리를 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그 곡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가 방금 친 그 곡은 뭔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쇼팽의 녹턴이야.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연습하던 곡이에요. 한미경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어떻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곡을 알아요? 터치까지 똑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종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손이.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자네 정말 기억이 안 나나? 20년 전 일이? 회장님,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했지?
8월 중순에? 네, 그쯤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어요. 우리 아들도 그때였어. 8월 12일. 별장 화재 사고였지. 종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게.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그만 들어가게. 내일 얘기하지. 종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건반 덮개를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그리고 거실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한미경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아내를 붙잡는 소리도 들렸어요. 차에 올라탄 종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일까요? 왜 자신의 손은 그 곡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회장 가족은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걸까요? 종현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현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해고될 줄 알았는데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여태처럼 계속 일하게.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물 한 잔만 마시게. 괜찮습니다. 이번 회의 장소가 멀어. 운전이 길어질 거야. 미리 마셔두게. 종현은 순애가 건넨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탁자에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회장은 그 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이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회장 가족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더 조심스러웠고 더 따뜻했습니다. 한미경 부인은 종현을 볼 때마다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준우는 더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은 백미러로 종현을 자주 바라봤죠. 이상했습니다. 금기를 깬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회장이 종현을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가족이 모두 앉아 있었어요. 앉게. 종현은 긴장한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네가 잃어버린 우리 아들이었어. 종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자네에겐 말 못했지만 그동안 DNA 검사를 했네.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했지. 하지만 언제나 일치율 99.99%였어. 회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숫자와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친자 확률 99.99%. 20년 전 화재에서 자네를 잃어버렸어. 6살이던 준우의 9살 형이었지. 한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현우야. 우리 현우.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종현의 얼굴을 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빨리 못 찾아서, 미안해. 저는 서종현입니다. 종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넌 김현우야. 우리가 지어준 이름이지. 준우가 다가왔습니다. 형이 진짜 형이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종현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이 사람들의 아들이라고? 20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랬네. 하지만 사실이야. 회장이 종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현우야. 종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슬픔인지 기쁜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 가족은 종현의 이모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어요. 이모. 종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숙 이모가 나왔어요. 종현아, 손님들이 누구니?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회장이 먼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시고 키워주셔서요. 이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종현이 DNA 검사 결과를 건넸어요. 이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종현이가 이분들의 아들이었다고요? 네, 이모. 20년 전 화재에서 실종된 아들이었어요. 이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그때 경찰서에 갔었는데 실종 신고된 게 없더라고요. 이 아이 특징으로는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유괴 사건이 많았습니다. 괜히 신고했다가 범인을 자극할까봐 한 달 동안 사설 탐정을 동원해서 조용히 찾았죠. 한 달 후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을 수 없었군요.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이름도 기억 못했어요. 현이라는 것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현이라고 지어줬죠. 원래는 현우라고 불렀습니다. 한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서 현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회장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모님, 20년 동안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의 마음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모가 손사래를 쳤어요. 그럴 순 없어요. 이모, 받아주세요. 종현이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모께 받은 건 돈으로 갚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편하게 사시는 게 제 소원이에요. 이모는 한참을 종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일주일 후 저택 거실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현우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종현이 아니었죠. 칠 수 있겠니? 네, 엄마. 한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쇼팽의 녹턴. 20년 동안 침묵했던 피아노가 다시 노래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우는 형의 뒷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봤어요. 잘했어, 현우야. 한미경이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년의 겨울이 끝났습니다. 잃어버린 봄이 돌아왔죠. 김현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현우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현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편한빛